오늘은 중력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세상이 시공간이라는 게 아마 있을 것이다. 질량 있는 모든 물체가 시공간에 적용하는 게 아닐까. 시공간이 떨리는 거. 그게 바로 중력파입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쵸? 중력파가 나올 것이다. 100년도 전에 웨버 박사의 웨버 발을 보니까 네. 야, 내가 해도 저거보다 낫겠다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과학자들한테. 이제부터 중력파를 검출하자라는 새로운 좀 의견들이 시작돼요. 웨버 박사가 불을 당긴 거죠. 그래서 시작된 게 바로 라이고입니다. 라이고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마이켈슨 간섭계라고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봅니다. 예, 그 마이켈슨 몰리 실험에서 나온 건데 네. 아주 정교한 엑소의 초상화를 투명한 필름에다가 네. 인쇄를 했어. 이 두 개를 빛으로 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두 개의 엑소 초상화가 한 곳에 딱 모일 수 있겠죠. 잘 조정하면. 네. 그러면은 엑소 초상화가 마치 하나처럼 딱 보이겠죠. 겹쳐서 딱 보이겠죠. 네. 이 상태에서 간섭이 일어나지 않아요.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네. 근데 레이저 길이 하나가 중력파 때문에 살짝 바뀌면은 삐끗하는 순간 갑자기 엑소 두 개 되겠죠. 이 미세한 변화를 알아낼 수 있는 게 바로 중력파 관측 라이고입니다. 이걸 통해서 중력파를 관측하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근데 결국 이게 관측되느냐 안 되느냐 사실 몰라요. 네. 그런데 이게 2015년 9월 14일 날 드디어 처음으로 성공을 합니다. 이게 13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두 개의 블랙홀이 충돌하면서 나오는 중력파를 검출해냈다고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홀 정도로 네. 굉장히 큰 질량을 가진 애들이 부딪혀야만 그쵸. 그나마 관측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너무나도 큰 중력이 필요해요. 중력파가 나오려면 우리가 검출할 정도면. 네. 근데 그 정도의 중력이 있는 거는 네. 우리가 근처에 있으면 우리가 죽어요 이미. 즉 아주 멀리 있는 아주 엄청난 질량이 바뀌어야 되는데 두 개의 블랙홀이 합쳐지면서 태양 질량 3개 정도의 질량이 소실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없어진 거네요. 엄청나죠? 없어진 애들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다 에너지. 에너지죠. 빛 에너지, 열 에너지, 여러 가지 에너지로 전환됐지만 그 중에 하나가 중력파라고 보는 거죠. 중력파 에너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영역이 펼쳐진 겁니다. 중력파를 검출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게 있나요? 블랙홀 최근에 전파 망원경으로 관측했죠. 네. 그래도 블랙홀 내부나 사건의 지평선 그 내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근데 중력파는 그 안에서도 나온다. 얘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시공간의 변화를 우리한테 전달해 주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안에를 제대로 볼 수 있느냐. 엄밀히 말하면 보는 건 아니고 네. 차라리 듣는다는 게 더 맞아요. 시공간의 떨림을 듣는다. 와. 그 중력파 처음에 발견됐을 때 네. 과학자들이 이 중력파의 이 패턴을 네. 소리를 씌운 게 있어요. 근데 되게 소리가 음. 귀엽네요. 그렇죠. 이러한 중력파 발견도 네. 바로 공개 못했습니다. 15년 9월에 처음 성공을 하고 네. 언론에 공식적으로 중력파를 발표했다는 거는 16년도 2월 12일 날 나옵니다. 왜냐면은 믿지 않았어요. 연구팀 자체가 네. 가장 불신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4년도에 한번 중력파가 발견됐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센터에서 네. 한번 발표를 했는데 이게 우주 먼지로 인한 오류로 판명이 나면서 거짓된 관측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예, 조심스럽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이고 같은 경우도 네. 이 검증에 굉장히 많은 힘을 들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진동이 딱 왔으면 이게 중력파인가? 왜냐면 우리가 중력파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가짜 중력파 신호를 막 보내가지고 네. 이거를 만약에 중력파라고 낚이면은 네. 이미 얘네는 잘못된 방법인 거야. 이런 검증을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계속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중력파가 아닐 것이다라고 계속 의문을 던졌지만 결과적으로 2월에 발표할 수밖에 없었죠. 이거는 아무리 모든 걸 감안해도 중력파가 확실하다. 중력파 외엔 이건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로 블랙홀 두 개가 합쳐진 게 밝혀졌고, 그럼 중력파가 맞고. 이후에 그러면 또 검출된 중력파는 없나요? 지금 중력파 관련해서는 다양한 중력파들 신호를 받고 있고, 네. 2017년도 8월에는 그
되게 새로운 좀 중력파가 발견됐어요. 우리가 찾아낸 중력파는 중성자별과 중성자별이 합쳐지면서 발생한 중력파였어요. 아, 중성자별 뭡니까? 중성자별이요? 네. 엄청 큰 질량을 가진 뭔가가 별이 뭉친 거죠. 아, 예, 틀렸죠? 대동님은 항상 이런 거에 너무 큰 쾌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네. 이게. 중성자별 일단 초신성이 폭발하고 나서 네. 남은 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근데 얘가 블랙홀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밀도가 높고 굉장히 뭉쳐져 있죠. 요거를 조금 더 재밌게 표현을 한다면은 토르망치 어디서 만들었어요? 중성자별. 그렇죠. 이 마블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금속들이 나와요. 가상의 금속들. 근데 네. 그 중에 굉장히 단단한 금속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네. 그 금속이 굉장히 높은 밀도로 압축돼 있다는 겁니다. 중성자별이 아주 밀도 높기 때문에 토르의 망치를 거기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 네. 중성자별은 밀도가 높고 중력이 강하지만 네. 얘는 별입니다. 별이죠. 이 말은 뭐냐? 블랙홀처럼 빛조차 빨아들이지 않는다. 아. 중성자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아.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중력파도 보지만 전자기파도 보니까 두 가지를 다 관측할 수 있는 거야. 중력파와 전자기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은 라이고는 지상에서 관측을 합니다. 네. 근데 얘가 받을 수 있는 주파수대가 정해져 있어요. 네. 지금 라이고로 건출이 가능한 블랙홀은 항성 질량 블랙홀입니다. 블랙홀 중에 좀 작은 애들, 태양 질량의 뭐 한 10배 뭐 이런 애들. 엄청 큰 거 아니에요? 엄청 크죠. 걔는 엄청 큰데 그래도 작은 애들이에요. 우주적 스케일에서 봤을 그쵸. 때. 왜냐면은 얘네보다 훨씬 큰 애들이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전파망원경으로 본 네. 궁수자리 A별 쪽에 있는 M87. 네. 얘가 초거대 질량 블랙홀. 얘네가 내는 주파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좀 더 정밀한 레이저 간섭계가 필요해요. 결국에 또 도구가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망원경으로 하늘을 보다가 네. 우주에 허블 우주망원경을 띄웠듯이 네. 지상에서 라이고로 관측을 하다가 우주에 이 라이고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세 대의 위성을 우주에 올리고 얘네가 우주에서 3명이 편대 비행을 하면서 네. 레이저 간섭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치. 얘네가 우주에서 떨리는 거를 각자 라이고처럼 측정하는 거예요. 좀 더 이제 되게 정밀해졌군요. 이게 리사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아직 올라가진 않았고요. 네. 이제 올라갈 예정인 프로젝트입니다. 리사. 아. 네. 거기서 만약 관측하면 얼만큼 더 정밀하게 관측될지도 되게. 얘네로는 이제 초거대 질량 블랙홀의 중력파를 찾아낼 수 있다. 그러면 뭔가 블랙홀 안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간접적으로 뭔가 어떻게 할지 실마리를- 모르죠. 근데 어쨌거나 그 이 큰 애들은 네. 사건의 지평선도 크고 네. 뭐 굉장히 이 광자 포획 반지름도 크기 크고, 때문에 요 안에서 뭐가 벌어지는지를 좀 더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우주의 라이고를 곧 띄우려고 하는 리사 프로젝트. 새로운 장비와 더 정밀도 높은 장비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네. 이제는 우주에 대한 인식이 점점 확장되고 네, 언젠가는 굉장히 먼 과거 정말 우주의 시작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볼 수 있는 또 새로운 눈이 생겼다. 예, 이런 기대를 하면서 새로운 천문학의 시대, 우주 시대를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